절대 안 산다. 하필 또 중국이냐. KGM은 끝났다고 본다. 야, 이거 지금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댓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KGM이 비아디랑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개발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 얼마 전에 다뤄드렸죠. 이게 저도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있긴 했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전기차도 비아디랑 협약을 맺었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결정이 왜 내려진 건지 이런 걸 하나하나 데이터까지 인용해 가면서 설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개발 협약을 비아디랑 맺은 이유도 이렇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오해도 너무 많고 심지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지난번 영상 댓글 반응은 거의 8할 이상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하필 중국 기업이랑 공동 개발을 하냐고 반발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 뒤로 올린 투표에서는 또 70% 이상이 협업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참 뭔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은 비아디랑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이유 그리고 소비자들은 왜 반발하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떤 상황인가요? KGM이 전기차에 이어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비아디랑 개발하겠다고 한 거죠. 전기차랑 다른 점은 전기차는 거의 기술을 받아다가 KGM화했다고 볼 수 있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다릅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 계속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기술은 아예 공동 개발 협약을 맺은 거죠. 반반인 겁니다. KGM의 내연기관차 기술 그리고 비아디의 전동화 기술 이렇게 둘이 만나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같이 개발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비아디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비아디가 갑자기 생겨난 회사는 아닙니다. 원래는 배터리 제조 기업이었는데 2003년에 시안 춘천 자동차라는 곳을 인수하면서 자동차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리는 내연기관차도 만들었던 회사란 거죠. 그런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대부분이었고 이런 3륜차나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전으로 그나마 자동차처럼 생긴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내연기관차 시장에서는 한마디로 그 어떠한 제조사들도 이름을 알리지 못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비아디가 이름을 제대로 알리기 시작한 건 전기차 분야에 진출하면서 대기업이 된 아주 희한한 이력을 가진 회사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회사 규모도 2021년을 기준으로 28만 8천 명 그리고 올해만 3만 명을 더 채용한다고 했으니 직원 수만 거의 30만 명을 왔다 갔다 하는 회사란 말이죠. 토요타 직원 수가 36만 6천 명, 폭스바겐 직원 수가 18만 4천 명 정도라고 하니 규모만 봐도 단순히 중국 회사라는 점만 가지고 무시할 만한 곳은 아니란 겁니다. 이렇게 급성장한 게 전기차 사업에 진출하면서부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야,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부터 자본과 규모로 밀어붙이는 곳인데 겨우 숫자만 보고 판단이 가능하냐? 이런 거죠. 물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냥 인구로만 밀어붙여도 전세계 1위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나라이긴 한데 문제는 이것도 해석을 잘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통계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건데 단순히 판매량만으로 비아디가 전세계 1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 평가라는 게 판매량이나 매출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규모 자체를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면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끝나기가 쉽다는 겁니다. 판매량 1위이기 때문에 비아디는 전기차 기업 1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판매량이 1위이기 때문에 현재 비아디의 전기차 산업 발전 속도는 무시할 수 없다 내지는 그 규모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에 이 정도로 규모가 있는 중국 기업이 없었고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불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번 KGM이 하이브리드 공동 개발 협약을 잘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일단 지난번 영상 댓글 반응을 쭉 보니까 대부분이 이런 거였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중국에 기술 다 뺏기겠네. 중국 기업 다 됐구나. 상하이차 꼴 나겠네. 이런 건데 이건 해석이 좀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상하이차나 마인드라 때의 쌍용차 그리고 지금 KGM이 비아디와 공동 개발 협약을 맺은 건 엄연히 다른 경우입니다. 상하이차나 마인드라 산하에 있던 때의 쌍용차는 상하이차나 마인드라가 쌍용차의 기술을 가져가는 입장이었고요.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비아디의 기술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더 쉽게 비유하자면 비아디 입장에선 오히려 KGM이 비아디의 기술을 빼오는 거란 거죠. 이건 전기차만 봤을 때 얘기고 하이브리드 차는 또 약간 다릅니다. 이미 있는 기술을 가져오거나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없는 기술을 같이 공동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딱히 누가 누구 기술을 가져가네, 누가 누구한테 종속되겠네 이런 걸 따질 수 없는 사안이란 거죠. 그래서 이건 좀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KG 모빌리티라는 회사는 상하이차나 마인드라 산하에 있을 때처럼 외국계 기업 아래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KG 그룹이라는 그룹사에 속해 있는 자동차 회사고 어떤 회사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대 회사로 기술 공동 개발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상하이차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인지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중국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는 건데
이것도 좀 제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현대차그룹 정도 되는 거대 기업이 비아디랑 협업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국만 좋은 일이었대요. 이건 비판거리가 될 수 있고 가능성도 있는 얘기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전 세계에서 3위를 하고 있는 거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이 중국 회사한테 기술을 넘겨주는 거, 그냥 협업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손낼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회사가 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중국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건 우리 기업이 규모가 매우 클 때, 그러니까 협업 자체만으로 우리가 손낼 때 해당하는 얘기고요. KGM은 그 정도로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닙니다. 비아디에 비해서도 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고요. 사실상 한국 전차 시장이 가장 중요하고 해외 시장은 미미한 수준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대차그룹도 중국 시장에서 고전 중입니다. 판매량이 너무 안 나오고 있고 중국 엔진 공장 생산량도 여유가 있는 상태라 여기서 생산한 엔진을 국내에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정도입니다. 비아디랑 협업을 한다고 해서 KGM한테 중국 진출의 기회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진출한다 해도 KGM이 중국 시장을 휘어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는 거죠. 이건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진출을 한다 해도 KGM 생산 능력이 거기까지 안 되고 중국 자국 기업들이 휘어잡고 있는 시장이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자국 기업 밀어주기를 대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이나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고전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KGM이 성공할 수 있냐는 겁니다. 반대로 비아디가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한다. 이것도 딱히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애초에 비아디 브랜드로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온다 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게 한국 자동차 시장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본진이기도 하고 이미 선례가 있잖아요. 비아디도 가성비로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1톤 전기 트럭을 국내에 출시했음에도 포터랑 봉고한테 게임이 전혀 안 되고 있고 판매량도 당연히 위협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KGM이 파워트레인 공동 개발 협약을 해석하기 전에 이런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비자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사실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도 너무 당연한 거죠. 기본적으로 비아디는 회사의 규모가 어떻고 기술이 어떻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불신하고 못 믿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특별히 중국을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작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 대부분이 중국 비호감도가 70%를 훌쩍 넘습니다. 일본은 그 중에서도 87%에 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중국 비호감도가 국가 단위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비아디와의 협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시작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걸 해소하는 것 또한 KGM이 해야 할 일인 거고요. KGM 그룹 차원에서도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차만 출시하면 재도약이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욕심입니다.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했다는 건 쌍용차 시절에 쌓였던 안 좋은 이미지를 해소하는 것 또한 KG그룹의 과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일단 공동개발 협약 소식까지 나온 건 이렇게 해석해서 방향을 잡으면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소비자들이 이걸 왜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보는지를 잘 생각해야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KGM 차원에서 아직 제대로 된 방향 설명, 확실한 성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건 비아디랑 공동 개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 볼 건 없다는 거죠. 배터리팩도 생산 주체가 KG 스틸이고 기술을 우리가 가져오는 입장이고 어차피 공동 개발이기 때문에 이걸 자체 기술화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KGM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회사 차원에서 설명이 나오는 거랑 저희같이 제3자가 설명해 주는 건 다릅니다. KG그룹이나 KGM 차원에서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자체 기술화, 비아디와의 협력은 말 그대로 기술 공동 개발이지 우리 기술을 내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확실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차가 나올 때마다 기술 개발을 같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기업한테 중국 기업이라는 소리를 듣고 기본적으로 불리한 스타트 라인에 선다는 게 얼마나 큰 손해인가요? 회사 차원에서 이런 확실한 설명이 없으면 불신 해소가 계속 안 되고 쌓여가기만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냥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포르쉐를 샀다 하면 와 좋은 차 샀네 이러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포르쉐 대신 마세라티를 샀다고 하면 야 그걸 왜 샀어? 이런 질문을 시작으로 그 차를 산 이유부터 시작해서 왜 포르쉐 대신 선택했는지, 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는지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걸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기술 독립 그리고 자체 기술화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는 거고 KGM 내부적으로도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향을 잘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